영하 20도를 내려가는 혹한의 전선. 어둠이 내려앉은 산악 지형에서 포탄이 빗발친다. 귀를 찢을 듯한 폭음, 그리고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의 먼지가 소용돌이친다. 이곳에는 죽음이 숨을 고르고 있다. 제3국의 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한 명의 북한군 병사였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로 검게 물들어 있었고 눈동자만 선명했다. 그 눈빛 속에는 공포가 있었고 긴장이 있었고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무언가가 살아있었다. 수십 년을 이 체제 속에서 살아온 한 인간의 절박한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포탄이 또다시 떨어진다. 병사는 몸을 날려 암석 뒤에 숨는다. 그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다. 이제 곧 적과 마주해야 할 것이다. 이 순간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동료들은 계속 소리친다. 명령이 떨어진다. 움직여야 한다. 살아야 한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떨리는 입술, 굳게 깨문 이빨, 그리고 두 눈에 맺힌 눈물의 광채.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전쟁이다. 이것이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손에 땀이 난다.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 폭탄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가슴을 친다. 화면 너머에서 누군가는 기도한다. 한 명의 하사관이 다가온다.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다. 이것은 지휘부에서 내려온 편지다. 피아노선에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지침이다. 편지는 느리게 펼쳐진다. 우리의 어린 장병들에게 보내는 편지. 위대한 수령과 당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너희의 충성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 전선에서의 너희 죽음은 영광이며 이것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병사의 손이 떨린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그의 눈은 글자를 줬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가 있다. 얼굴 옆으로 눈물 한 줄이 흘러내린다. 동료는 돌아본다. 하지만 말을 걸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도 위험하다. 너희는 자유를 갈망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는 현혹이다. 자유는 제국주의자들의 거짓된 약속이다. 우리 사이에서만이 참된 자유가 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유이다. 그 글을 읽으며 병사는 생각한다. 자유? 자유가 거짓이라고. 자신의 어머니는 그 거짓된 자유를 찾아 산을 넘었고 이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쪽에서 살고 있다. 자신은 아버지 때문에 남겨졌다. 당에 충성한 아버지 때문에 자신도 이 체계에 갇혔다. 손에 들린 편지는 점점 무거워진다. 무게는 종이의 그것이 아니라 수십 년의 압제와 통제의 무게다. 너희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조국과 수령을 위해 너희는 기꺼이 이 전선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 이것이 너희의 숙명이며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병사는 편지를 접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자신의 과거를 접는 것처럼. 이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크랙이 생긴다. 첫 번째 의심. 첫 번째 질문. 정말로? 정말로 이것이 전부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인가? 국가의 명령 앞에서, 충성의 의무 앞에서 점점 커지는 작은 반란의 목소리를 듣는다. 인간에게 선택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유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느낀다. 그리고 그 느낌은 국경을 넘는다. 이것은 저 병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이야기다. 밤은 더 깊어진다. 포탄의 음성이 조금 멀어졌다. 하지만 긴장은 더 고조된다. 왜냐하면 이제 병사는 혼자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지의 한 모서리, 돌무더기 뒤에 숨은 그의 얼굴. 눈을 감는다. 그 속에서 수십 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어릴 때 어머니의 품. 그 품이 사라진 날. 아버지의 무거운 침묵. 학교에서 받은 수령 우상화 교육. 식량이 부족하던 겨울날들. 굶주리는 동료들. 그리고 점점 불어나는 의문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목소리가 들린다. 지휘관이 명령을 내린다. 아침 첫 공격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생과 사가 갈린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이 지역을 지키거나 죽거나 또는 무엇인가. 병사의 눈이 떠진다. 멀리 남쪽을 바라본다. 그곳은 어둠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이 있다.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있을 수도 있다. 그곳에는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 이제 병사의 두뇌 속에서 울려 퍼진다.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를 따를 것인가? 국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가슴을 따를 것인가? 안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유를 따를 것인가? 순간 폭발음이 크게 울린다. 왼쪽 진지가 포탄을 맞는다. 비명이 난다. 어린 목소리다. 고작 18살 먹은 소년 같은 목소리다. 그것이 동료였을 수도 있다. 친구였을 수도 있다. 그 비명이 결정을 내린다. 병사는 총을 들고 일어난다. 하지만 방향은 적을 향하지 않는다. 그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돌아선다. 서쪽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 뛰려 하지만 뛸 수 없다.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해진다. 이제 돌아올 수 없다. 이 선택이 맞다는 보장도 없다. 죽을 수도 있다. 현재 상태와 달라질 것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첫 발을 떼는 순간 의지와 두려움이 충돌한다. 총성이 울린다. 뒤를 따르던 경비원이 소리친다. 도망친다. 저놈을 쏴라. 손에 땀이 맺힌다. 가슴이 터질 듯 뛴다. 이제 죽음도 가능하고 자유도 가능하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진지로 돌아온 그는 죽은 사람처럼 움직인다. 얼굴은 무표정이지만 눈동자는 계속 움직인다.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경비 초소의 위치, 순찰 시간, 철망의 약한 부분, 남쪽으로 빠져나갈 길. 한 명의 선배의 병사가 다가온다. 이름은 강철 가명.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눈빛만으로 전달한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말이 목숨을 앗아간다. 지휘관은 항상 듣고 있다. 보안요원은 항상 감시한다. 한국 문화를 접한 자, 탈영을 꿈꾼 자, 체제의 의문을 품은 자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다. 강철이 손가락으로 남쪽을 가리킨다. 눈으로 길을 그린다. 동서남북의 방향을 머리로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내일 밤, 달이 구름에 가릴 때, 모두가 혼란스러울 때, 그때가 기회라는 뜻이다. 병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아무도 모른다. 강철도 자신의 진정한 결심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상관없다. 이미 결정 내렸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행동뿐이다. 남은 하루. 그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밥을 먹고 초소를 선다. 지휘관의 지시를 받고 동료들과 대화한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시계추처럼 마음의 시간이 흘러간다. 한 시간이 한 달처럼 길고 1분이 한 시간처럼 깊다. 밤이 온다. 달이 구름 뒤로 숨는다. 강철이 손가락을 튀긴다. 신호다. 지금이다. 병사는 총을 들고 진지를 나온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순찰일 뿐이니까. 하지만 발걸음은 약간 다르다. 돌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이 땅을 밟는 발걸음이다. 철망이 보인다. 강철이 이미 미리 벤 부분이 있다.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그것이 자유로의 통로다. 총성이 울린다. 뒤를 돌아본다. 하지만 움직인다. 뛴다. 눈이 펀다. 귀가 먹먹해진다. 이제 모두가 자신을 추격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은 도망쳤다. 도망친 것이다. 역도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인이 되었다. 손에 땀이 흘러내린다. 정말로? 정말로 할까? 이렇게 대담할 수가?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조용히 응원한다. 한국으로 가. 자유로 가. 살아나와. DMZ. 동서 40km, 남북 2km의 무인지대.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다. 지뢰가 깔려 있다. 철조망이 쳐져 있다. 감시 카메라가 작동하고 있다. 총을 든 경비병들이 순찰한다. 그리고 겨울이다.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이 겨울에 인간은 2시간 이상을 견딜 수 없다. 병사는 달아난다. 쫓는 자들의 총성을 뜯으면서 눈이 소복이 자신의 얼굴을 덮는다. 숨을 내쉬면 그 숨이 얼어서 옷에 붙는다. 발가락이 감각을 잃어간다. 다리가 무거워진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멈추면 죽는다. 철조망이 나타난다. 손에는 이미 피가 나고 있다. 구멍을 헤쳐나간다. 몸을 낮춘다. 땅에 배를 까고 기어간다. 한 발, 두 발. 지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한 발, 두 발. 폭발음이 울린다. 이번에는 총성이 아니라 지뢰다. 왼쪽에서 폭음이 터진다. 누군가가 밟았다. 아마도 강철일 것이다. 병사는 눈을 감는다. 그 친구를 생각하는 것은 여유 부리는 것이다. 살아야 한다. 자신이 살아야 한다. 그 친구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살아야 한다. 눈 위를 기어가는 인간. 그것은 더 이상 병사가 아니다. 그것은 야생동물이다.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왼손은 부러져 있고 오른쪽 다리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인다. 계속 움직인다. 마지막 철조망. 남한 쪽 철조망이다. 다르다. 촉촉하고 낡아 있다. 이미 통로가 몇 개 있다. 이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통로다. 병사는 그 통로를 헤쳐나간다. 순간 손전등의 빛이 비친다. 남한 초소의 경비병이다. 경비병은 눈이 동그래진다. 움직이는 물체가 철조망 너머에서 나타났다. 적인가? 아니면? 병사는 손을 든다. 총은 버렸다. 빈손을 들고 슬금슬금 다가간다. 입을 열어 말한다. 안녕하세요. 한국말이다. 물론 억양은 이상하고 목소리는 떨려 있고 얼굴은 피와 얼음으로 뒤범벅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말이다. 경비병은 무기를 내린다. 그리고 손을 걸어준다. 응급차가 울며 다가온다. 색상이 이상하다. 초록색이다. 북한의 앰뷸런스와 다르다. 밝고 깨끗하고 희망찬 색상이다. 문이 열린다. 따뜻한 손길이 나온다. 이제 안전합니다. 의료진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북한에서는 들을 수 없는 따뜻함이 있다. 담요가 덮여진다. 따뜻한 음료가 건네어진다.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추위 때문이 아니다. 극적인 생존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순수한 감정이다. 당신의 이름이 뭔가요? 지명현입니다. 지명현님, 이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DMZ를 넘어서며 지명현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강제하지 않고 물어봤다. 누군가가 자신의 선택을 이상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환영한다는 말을 건넸다. 병원에 도착한다. 따뜻한 침대, 뜨거운 밥, 의사의 무심한 진료, 간호사의 일상적인 인사. 모든 것이 이상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자유일 수도 있다. 이것이 인간으로 대접받는 기분일 수도 있다. 눈을 감는다. 꿈을 본다. 어머니를 본다. 자신이 어머니와 손을 잡고 걷는 꿈이다. 어머니의 얼굴이 흐릿하지만 따뜻하다. 어머니는 말한다. 잘했어, 아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밝다. 너무나 밝다. 이것이 자유의 빛인지도 모른다. 한국에 와서 20일. 병실을 나온다. 걸음은 여전히 불안하지만 날마다 단단해진다.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 시작된다. 한국말 수업, 나만의 법 수업, 경제 교육. 모든 것이 새로운 세상의 언어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무엇을 먹을지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정말 자유인가?
이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인가? 한국 국민들이 찾아온다. 종교단체, 민간단체, 관심 있는 시민들. 그들은 모두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한다. 짐을 몇 개 안고 온다. 옷, 신발, 책, 그리고 따뜻한 말씀들. 용감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식구예요. 지명현은 울었다. 몇 주일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에 감사해서 울었다. 이것이 인간이 받아 마땅한 대접인가?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렇다면 북한에서 그가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새 집이 마련된다. 작지만 따뜻한 원룸.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을 가진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중국산이지만 작은 냉장고가 있다. 식료품이 들어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의료보험이 생긴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다. 일반인으로서의 권리들이 하나둘 돌아온다. 하지만 밤이 될 때마다 지명현은 깨어난다. 악몽을 본다. 폭탄음이 울리는 꿈. 동료들을 버리고 가는 죄책감. 아버지가 나타나 손가락질하는 꿈. 그렇지만 점점 꿈은 짧아진다. 그리고 한번 깨어나면 따뜻한 침대에서 눈을 뜬다. 천장이 안전하다. 밖에서 폭음이 울리지 않는다. 한국 음식에 익숙해진다. 된장국이 좋아진다. 김이 좋아진다. 계란말이가 좋아진다. 이것들이 맛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북한에서 그는 음식을 맛으로 구분한 적이 없다. 배가 부른지 배고픈지로만 구분했다. 이제 그는 선택할 수 있다. 맛있는 것을 좋아할 수 있다. 어머니를 찾기 시작한다. 중국에 있을 수도 있고 제3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남한에 와 있을 수도 있다. 당국의 도움을 청한다. 자신의 이름을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에 담기도록 허락한다. 혹시 모를 만남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은 이제 살인적이지 않다.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다. 미래가 보인다.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DMZ 근처의 한 카페. 제3국 기자가 지명현과 마주 앉는다. 카메라가 돌아간다. 그 기자는 세계의 언론을 통해 이 이야기를 알릴 것이다. 지명현은 카메라를 바라본다. 그 눈빛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 감사와 책임감.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으세요? 지명현은 말한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중국 사람들도 모두 자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자유를 잃었습니다. 나는 살아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 동료들, 어머니는 여전히 그 부함 속에 있습니다. 기자가 묻는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명현은 한 번의 망설임이 없다. 죽음보다 선택이 낫습니다. 죽음보다 위험이 낫습니다. 죽음보다 모든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절절한 진실이다. 한 인간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하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그 기사가 나간다. 신문이 실린다. 뉴스가 보도된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명현의 이야기를 읽는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분노하고, 누군가는 기도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지명현의 어머니가 나타난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이 뉴스를 보게 된 것이다. 영상통화로 먼저. 그리고 석 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아들을 잃었던 한 여인이 다시 아들을 얻는다. 지명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들의 경험을 세상에 알린다. 강제 수용소의 이야기, 식량난의 비극, 인권 유린의 참상들. 하나의 증언이 수백 개의 증언을 부른다. 하나의 용기가 수백 명의 용기를 만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선택의 자유, 먹을 것의 자유, 말할 것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여전히 그 자유를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산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명현이 자신의 경험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이것이 그의 목숨을 건 도약이 가진 무게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야 하는 이유다. 이 병사의 선택과 용기, 그리고 살아서 한국으로 온 여정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유를 위해 얼마나 절박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절실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증언입니다.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 남겨야 할 사연이 많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감동과 진실을 기록하는 힘이 됩니다.